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갖고, 리소스를 갖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총정리를 해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서 여기서 라이브로 게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라 오늘 가서 이렇게 이거 한번 만들어 봐야지라는 생각을 오면서 했어요. 그래서 완전 라이브로 했는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완전 새로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모아서 만들 건데 뭘 만들어 볼 거냐면 쿠키런 같은 런닝 게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럼 어떤 게임인지는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그 처음에 뭘 만들어 볼까 생각하다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다 총집합하면서 한 2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쿠키런 같은 거 만들 건데 뭐 런닝 게임에 완벽한 쿠키런 같은 건 당연히 못 만들죠. 근데 기본 틀을 만드는 과정을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그러면 쭉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되는지 응용하는지를 가지고 볼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 거냐면 대표적인 게 가장 형태부터 우선 머릿속에 그려야 되니까 빨리 꺼버리고 켜보면 이게 되죠? 그 유명한 거 크롬에 내장되어 있는 게임 있죠? 안 되나? 웹에서는 안 되나? 모바일에서만 되는 건가? 스페이스바인가? 되는 거야. 자, 되죠? 이거죠? 그 크롬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게임이죠. 요걸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쿠키런이나 런닝 게임은 다 시리즈가 다 이거잖아, 사실은 보면. 그래서 이 정도 게임 만들 거예요. 오케이. 자, 이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될지는 저 게임의 기본 형태고요. 여기다 우리가 에셋 같은 거 받아가지고 기본적인 거 하고 이제 약간 시간이 좀 더 여유가 되면 플러스 응용까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12주 동안 배운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 같은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라이브로 지금 만들어 볼 거니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토론하면서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 하면서 실습도 따라 하시면서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우선 그러면 프로젝트 새로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N 눌러서 프로젝트 우선 새로 하나 만들고, 자, 씬 하나 저장합시다. 저장, 유니티 런 이름 만들어 볼게요. 저는 자, 엘프런 뭐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엘프 캐릭터 사용할 거라서 엘프런이라고 이름 만들어 볼게요. 엘프런 하고, 자, 뭐 밑에 스케일 똑같이 맞춰놓고 0.4 너무 크다. 프레아스펙트 이 정도 맞춰놓고, 아니면 16대 9 나중에 빌드할 거 생각해서 한 16대 9 이런 거 할게요. 16대 16 포트레이트 랜드스케이프 16대 10 10 정도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항상 게임의 3요소는 캐릭터, 몹, 배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런닝 게임 이거의 근본은 우리가 비슷한 거 만들어 왔어요. 뭐냐면 플래피버드 할 때 만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플래피버드하고 사실 시스템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바닥판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근데 우리 엘프라는 캐릭터 쓸 건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 엘프만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이거 있으니까 이거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엘프는 3D 캐릭터잖아요. 근데 3D 캐릭터를 옆에서 2D로 보면 2D로 보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만든 방식이에요. 그 방식 그대로 할 거라서 바닥판은 3D로 만들 거예요. 옆에서 볼 거지만. 그래서 크리에이트 3 큐브 하나 만들고요. 사이즈를 리셋해주고, 양형을 리셋해주고, 자, 스케일을 옆으로 갑시다. X를 2, 3, 4, 5 정도로. 5는 너무 작네. 한 화면 분량 정도 만들게요. 밑에 화면 보면서 한 화면 분량 정도 만들어 볼게요. 그럼 10, 20 너무 큰가? 15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스를 15하고 옆으로는 크게 상관없어요. 저도 지금 실시간으로 그냥 만든 거니까 이게 딱 정답이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 맞춰서 하셔도 돼요. 나중에 위치도 좀 내리겠지만 지금 우선 옆으로 10장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선 바닥판을 만들 거라서 이름을 플로어 하고 하나 만들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다들 그냥 따라 바로바로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해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하나는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엘프 캐릭터를 하나 만들게요. 이게 캐릭터 하나 만들고, 우리 테스트부터 하려고. 자, 엘프의 FBX가 우리 있던 게 있죠? 엘프 데모가 있죠? 엘프 데모를 하나 올립니다. 그럼 엘프 데모가 캐릭터가 좀 커요. 이렇게. 좀 줄일게요. 스케일을 0.5, 0.5 너무 크니까
Z도 0.5 이렇게 하면 대충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위치는 나중에 좀 이따 맞출 거고, 위치를 회전시킵시다. 그러면 위쪽으로 로테이션이니까 위로 90도 하면 옆으로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위치를 대충 맞추고, 자, 우선 띄워놓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우리 저번 시간에 엘프 이걸 캐릭터처럼 쓰고 싶으면 캐릭터 컨트롤러를 붙이는 거 봤어요. 리지드 바디하고 콜라이더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캐릭터 컨트롤러 붙일게요. 캐릭터 컨트롤러. 그러면 밑에 충돌 박스가 너무 작죠? 헤이트를 5, 라디우스를 1, 어필을 2.5 정도 맞추면 대충 맞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대충,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외우는 건 당연히 의미가 없어요. 이 수치를 외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대충 눈으로 맞춰서 이렇게 맞추면 된다라는 거지. 저 2.5가 뭔 의미가 있지, 5가 뭐가 의미가 있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대충 여러분들 딴 모델을 갖고 오면 원하는 크기를 대충 맞추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모델을 감싸는 대충 크기가 맞다는 거지. 뭐 딴 모델 갖고 오면 5가 아니라 뭐 3일 수도 있고 1.1일 수도 있고 그거는 다 달라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외우는 거는. 자, 그래서 플레이 누르면 바닥에 떨어지진 않지만, 왜냐면 왜 바닥에 컨트롤러 했는데 왜 중력이 적용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캐릭터가 움직이면 중력이 적용됩니다. 게임 이거 컨트롤러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업데이트 할 때 캐릭터 움직일 때만 체크가 돼요. 자, 그러면 대충 되겠죠? 자, 바닥에서 크게 떨어지진 않을 테니까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넣어볼게요. 자, 캐릭터 달리는 애니메이션 있으니까, 그 엘프에 보면 한번 엘프에 런이 있으니까 런을 열어보면 이 런 애니메이션 있습니다. 이걸 설정해 볼게요. 그럼 플레이하면 저기 달리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내가 생각한 거와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하늘을 날고 있군요. 얘가 다리가 떠서 뭐 그래도 해요. 오케이. 꼭 바닥에 안 붙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네요. 오히려. 자, 이렇게 엘프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2D 카메라로 바꿀게요. 지금 카메라가 보면 메인 카메라, 어쨌든 메인 카메라 이게 3D 카메라가 돼 있잖아요. 우리 그때 플레이보드 만들 때 썼던 것처럼 카메라를 2D 카메라 바꾸겠습니다. 바꾸는 거는 퍼스펙티브를 고치면 됐죠. 이걸 옷으로 바꿉니다.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면 2D 카메라가 됐죠. 사이즈가 5 정도인데 5 정도 하는 게 딱 맞네요. 그러니까 디폴트가. 이거는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이제 그 정도는 마음대로 고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오케이, 됐네요. 자, 이제 저게 움직이면 바닥에 딱 떨어져 가지고 위치는 맞춰질 겁니다. 플레이하면. 됐나요? 자, 이제 캐릭터 위치를 우선 대충 맞춰놓을게요. 대충. 얘가 특별히, 사실 캐릭터가 특별히 움직이는 건 점프할 때밖에 없어서 대충 맞춰주죠. 약간 겹치지만 않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중력 먹으면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라서 오케이, 됐습니다. 자, 바닥에 쓸 텍스처를 해가지고 하나 넣을게요. 자, 항상 우리는 구글 가서 다시 키고 저는 구글에서 뭐 바닥 텍스처를 벽돌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브릭 텍스처라고 검색하면 뭐 바닥에 뭐 꼭 브릭이 아니라 여러분 원하시는 거 뭘 하셔도 돼요. 그냥 어떤 건도 상관없는데 뭐 제가 보기엔 저 벽돌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이미지, 뭐 원하는 이미지, 혹은 여러분 딴 걸 하고 싶다, 딴 걸 원하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를 마음에 드니까, 오씨, 텍스처 엄청나게 크네. 3,800이요. 4,000, 5,000. 원래는 벽돌 어차피 반복하는 건데 왜 5,000짜리야, 전부 다. 너무 크니까, 여기 398, 256짜리. 이걸 하나 가져갈게요. 이미지를 다이아몬드 저장. 사진. 저장을 하고요. 이제 넣는 것도 아시잖아요, 이제. 자, 폴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예, 잠깐만, 기존 거하고 안 섞이게 아예 폴더 하나 새로 만들게요. 크리에이트 폴더, 아예 이 게임 전용으로 폴더를 만들게요. elf run. 하나 만들고. 자, 여기다가 아까 가져온 사진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진 폴더에 저장했으니까,
여기다가 넣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텍스처 입힐게요. 자, 그럼 찌그러지죠? 자, 그러면 바닥을 선택하고 이 찌그러졌을 때 이 쉐이더에 뭘 고쳐주면 되냐? 쉐이더가 지금 스탠다드 쉐이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타일링 이런 것들을 좀 고쳐주면 됩니다. 지금 1이 되어 있고요. Y가 0.1 정도로 0.2, 0.3 이 정도 해주고 타일링을 한 2, 3 정도로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대충 모양이 되죠. 이런 건 여러분 어떤 이미지 갖고 왔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 타일링을 조정하면 반복 횟수가 나오니까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뭐 여기까지 배웠던 거 지금 여러 가지 다 첫 시간에 배웠던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플래피보다 배웠던 거 뭐 맵 만드는 거 대충 응용하고 있죠, 전부 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여기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는 캐릭터가 움직일 거냐. 그때 우리는 2D였기 때문에 바닥을 스케일링 한 거였잖아. 근데 이제 3D 오브젝트잖아요. 그럼 정말 움직여야 돼요. 이미지를 물론 이걸 또 이미지 스케일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때 배웠던 것처럼 옵셋을 움직이면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X 옵셋 이거를 우리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바닥 움직이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플리피버나 완화가 똑같이 되니까. 이번에는 나중에 좀 더 딴 걸 만들고 있어서 조금 더 응용을 해볼게요. 좀 더 응용을 만들 건데 여기서 캐릭터가 움직이냐 바닥이 움직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때는 바닥이 안 움직이고 캐릭터도 안 움직이고 사실 텍스트만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번엔 캐릭터를 움직일 거예요, 정말로. 왜냐면 바닥을 지금은 일반 심플하게 바닥인데 요즘 바닥에 약간 응용을 좀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바닥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걸 또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려면 바닥이 움직이는 걸로는 좀 구현하기 힘들어요. 좀 할 수 있지만 더 귀찮아져요. 그래서 이번엔 캐릭터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코드를 하나 넣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 코드에다가 F런에다가 다 넣을 거니까 여기다가 create script elf player 라고 할까요? elf player 이거 만들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이 이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뭐, 여러분 원하시는 거 플레이를 만들든 뭐 이름 만들든 마음대로 만들어서 돼도 돼요. 이번 시간 지금 마지막 응용 시간이니까 제가 치는 걸 꼭 그대로 따라 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만 하고 이제 그걸 응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 닫아버리고. 자, F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자, 뭘 할 거냐? F플레이어가 할 거면, 자, 런닝 게임이니까 아까 그 봤던 공룡 게임 생각하시면 돼요. 캐릭터가 계속 앞으로 걸어가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응용하던 그대로 갑니다. 생각해보시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죠? 그 속도가 필요하죠. 트랜스폼 생각하기 전에 뭐 얼만큼 움직일까 생각부터 해야죠. 그 다음에 트랜스폼 건드는 건 맞아요. 그럼 속도 우선 설정하는 것. 나중에 우리 속도가 얼마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럼 게임에서 바꿔야 되니까. 자, public float speed를 하나 만들어 두고요. 그냥 업데이트는 이 스피드만큼 움직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업데이트해서 이제 스피드만큼 움직여서 증가를 할 건데요. 아까처럼 우리가 트랜스폼을 사용하는 거는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랜스폼, 자, translate라는 함수를 사용할게요. 트랜스폼 폼 잠깐만요. 트랜스가 없어. 응? 잠깐만, 트랜스레이트가 어디 있더라?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있는데 왜 안 나왔지 아까? 예, 트랜스폼에 트랜스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트랜스레이트는 우리가 그때 배웠던 것처럼 현재 위치에서 얼마큼 옵셋만큼 이동할 까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 000을 주면 000 위치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재 위치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x가 1을 주면 위치에서 1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움직일 거는 x축이죠. 자, 그렇잖아요? 그럼 x축만큼의 옵셋만큼 이동합니다. x축만큼 얼마큼 이동하냐? 스피드하고 그렇지, 델타 타임이 있었죠, 항상. 그래서 그러면 그것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트랜스레이트, 자, u 벡터 3. 그래서 x하고 y가 있어요, 보면. 지금 벡터 3 인자에 보면 x, y도 있고 뭐 x, y, z도 있고, 근데 우리는 x와 y만 필요하니까,
자, 만듭니다. u 벡터 3. 자, 여기서 스피드 곱하기 델타 타임, 타임점 델타 타임 0. 자, 이렇게 되면 정한 스피드만큼 초속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일모님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그렇죠? 네. 자, 이 첫 시간에 자, 이거 그쵸, 예전에 했던 거예요. 자, 여기 이해하는데 우리 12주로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돼서 우리 지금 한 줄밖에 안 떴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스피드 설정하고요. 그러면 자, 엘프 캐릭터에다가 아까 우리 엘프 플레이어 넣은 거 넣고요. 아, 잠깐만. 저장하고 컴파일 남겼나? 없죠? F에 넣고 속도를 우선 1 정도 해놓고 다시 증가시키면 되니까 1 해서 움직이는지 봅시다. 오케이? X축, 또 하나 문제가 지금 X축으로 움직이니까 옆으로 움직여요. 왜냐면 이 X축 움직이는 거 이 캐릭터 기준이거든요. 캐릭터 우리 90도 돌렸잖아요, 그죠? 아까. 그래서 보면 캐릭터에서 앞으로 앞방향은 캐릭터를 선택해보면 X축이 빨간색인데 이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 방향이 파란색이 뭐냐면 Z축이에요. 위에서 그림 보면. 캐릭터를 회전시키면 캐릭터의 기본축은 이렇게 틀어집니다. 당연히. 나의 앞이라는 거는 화면의 앞이 아니라 나의 앞은 내가 돌 때마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헷갈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선 지금 Z가 축인가요? Z축이니까요. X, Y를 잠깐만. 이게 Z가 돼야 되니까 0, 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원래 이거는 좀 더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구현하는지 좀 더 알려줄게요. 이제 약간 중급 과정까지 올라가는 걸 알려줄 겁니다. 우선은 되는지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속도를 한 이 정도로 만들고요. 나중에 속도는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더 올리면 돼요. 좀 더 속도는 좀 더 올릴 건데 지금 움직이면 맞을 거라서 끝에 가면 당연히 얘가 물리가 적용되어 있으니까 예,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끝에 가면 캐릭터 컨트롤러에 리즈 바닥 포함되어 있어요. 트랜슬레이트라서 그래요, 저게. 왜냐면 캐릭터 컨트롤러로 움직일 때는 트랜슬레이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캐릭터 컨트롤러라는 걸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심플 무브로. 그걸로 움직여야지 물리까지 적용되면서 움직여요. 사실 우리 게임 물리까지 필요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좀 이따 바꿀게요. 그건 이제 좀 이따 바꿔줄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초급에서 완전 입문 단계, 중급까지는 아니에요. 입문 단계에서 초급 단계로 이제 올라가려면 우리가 입문 단계를 배웠잖아요. 코드를 이렇게 짜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배울 때는 이해하기 쉽게 하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일모님도 이 정도 코드는 이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코드는 이렇게 짜면 회사에서 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짜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럼 방금 성진이 얘기하신 것처럼 게임이 느려져요. 점점점 느려지는 코드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어려운 내용에서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갔지만 중간에 코드의 업데이트는 매 프레임마다 되잖아요. 약간 이제 초급 단계에 올라간 거예요. 매 프레임마다 되는 건데 U가 있죠. 그럼 U 벡터는 벡터 새로 생성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매 프레임 저 뜻이 뭐냐면 매 프레임마다 벡터를 하나씩 생성합니다. 무조건. 그러면 60프레임이면 1초 60번이라는 건데 1초 60개 생성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3초만 그러니까 1초에 60개 생성하는데 1분만 게임 플레이해도 60 곱하기 60개, 즉 3600개가 생성됩니다. 메모리에 쌓여있어요. 물론 나중에 메모리 최적화돼 해제가 되긴 하지만 해제할 때도 공짜로 해제되지 않아요. 해제할 때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서 게임을 개발하거나 현업 게임을, 그러니까 뭐 인디 게임이든 뭐든 개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코드 짜면 안 됩니다. 즉 중간에 업데이트해서 U를 하는 걸 최소화는 시키든가 아예 없애야 돼요. 유니티에서는 이렇게 U를 많이 써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는. 그래서 오브젝트 풀링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약간 해놓고 가자면 U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맨날 U를 할 게 아니라 그냥 벡터를 하나 미리 만들어 둡니다, 그냥. 하나 만들어서 그걸 계속 써요. 그럼 U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벡터 3 move 벡터 이렇게 만들게요. 얘가 이동하는 벡터입니다. 벡터 3는 X, Y, Z는 사실 방향과 속도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3D 수학에서 가장 기본인데요. 벡터는 방향 속도를 나타내. 우리가 지금
마지막 종합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설명 안 해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 거 안 했어요. 우리는 지금 사실 게임 개발하면서 우리 수학하고 물리대는 하니까 하나도 안 했잖아, 사실은. 완전 인문관계라서. 당연히 게임 기본을 만들 때는 기본 수학과 물리가 필요합니다. 벡터에 대한 내용 정도는 원래 필요해요. 인문과정에서 다 패스한 거예요. 비프로모 분들을 위해서. 근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자, 무브 벡터에서 원래 위치에서 제만큼 움직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뭘 쓰냐? 우리가 캐릭터 컨트롤러가 있죠. 캐릭터 움직이는 거 이제 사실 컨트롤러를 써야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캐릭터 컨트롤러 갖고 움직일 건데 캐릭터 컨트롤러 그래서 한번 CC라고 합시다. 그래서 get component get 캐릭터 컨트롤러 이렇게 해서 캐릭터 컨트롤러 갖고 와서 우리 무엇을 한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타입 형태를 많이 배웠잖아요. 역시 이것도 안 씁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도 쓴 거예요. 왜 안 쓰냐? get 컴포넌트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get 컴포넌트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함수예요. 사실은 get 컴포넌트도 이거는 밑에 건 새로 뭔가를 생성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고 get 컴포넌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컴포넌트 중에서 이걸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도 파인드 하는데 사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제 살짝 최적화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get 컴포넌트를 업데이트해서 매번 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왜냐면 생각해볼게요. 업데이트가 60번, 1초 60번이라는 생각나면 처음 get 컴포넌트 캐릭터 컨트롤러 한 거하고 60번째 캐릭터 컨트롤러 get 컴포넌트 한 거하고 다를까요?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 번만 해줍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보관하고 있어요. 굳이 계속 똑같은 작업을 계속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쉽게 해서 만날 때마다 그 사람한테 이름 뭐예요? 이름 뭐예요? 이름 뭐예요? 맨날 물어보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처음 한 번 만났을 때 이름 물어보고 그걸 메모해놓고 있으면 다음에 그 사람 만날 때 이름 안 물어봐도 되죠. 그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캐싱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 컨트롤러 를 만들고요. 스타트에서 할 때 컨트롤러는 get component 캐릭터 컨트롤러. 자, 이렇게 한 번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갖고 올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컨트롤러에 보면 심플 무브가 있습니다. 심플 무브가 그 스피드를 넣으면 그 벡터 캐릭터를 이만큼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스피드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스피드가 스칼라 값이 아니라 벡터 값입니다. 즉 x, y, z만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줘요. 물리 처리하는 것도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컨트롤 심플 무브라는 게 있는데요. 즉 밑에 트랜스레이터하고 사실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위에 이동 벡터를 하나 만들어 뒀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용할 거예요. 왜냐면 딱 매번 U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만들면 그걸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move 벡터. 자, 캐릭터를 이동할 건데, 자, 아까 했던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캐릭터가 어느 방향을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맵이 오늘 돌아갔어요. 맵이 돌아가거나 또 캐릭터 돌렸어. 그러면 Z가 아니죠.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캐릭터를 움직일 때는 캐릭터는 오브젝트를 움직일 때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X, Y, Z라는 절대좌표가 아닌 네가 쳐다보고 있는 방향, 네가 쳐다보고 있는 방향의 오른쪽이라고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보통 Z가 자기 쳐다보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우선 갖고 옵니다. 이 캐릭터에 즉 네가 보고 있는 방향이랑 갖고 와요. 그게 뭐냐? 어디서 갖고 오냐? 트랜스폼에 갖고 옵니다. 트랜스폼의 포워드가 자기가 쳐다보고 있는 방향이에요, 사실. 여기가 포워드란 말처럼. 그 다음에 이 포워드가 자기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고요. 여기다가 속도를 곱해줍니다. 곱하기 스피드. 그럼 자기가 보고 있는 방향만으로 스피드만큼 전달을 해요. 자, 그럼 트랜스레이터가 사라지고요. cc.simple move 컨트롤러 simple move 벡터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저장할게요. 여기까지 하면 이동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플레이를 해봅시다. 그럼 맞죠? 이동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캐릭터 떨어지는 것까지 다 됩니다. 캐릭터 컨트롤러가 있으면 심플 무브가 나오면 심플 무브가 아니라 트랜스폼을 움직이면 사실 내가 수동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얘가 중력이 적용 안 돼요. 근데 심플 무브를 넣으면 중력까지 계산해가지고 지들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 말해도 심플하게 나는 이동값만 넣어주지만 물리 처리까지 된다라는 것까지 한 게 심플 무브입니다. 이제 캐릭터 컨트롤러를 넣고 심플 무브 넣어서 움직이면 알아서 물리 처리는 지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 벡터가 이제 U가 사라졌죠. 업데이트 하면서 U가 사라졌죠. 그리고 get 컴포넌트도 사라졌습니다.
이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입문 과정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풀로 이렇게 풀어서 쓴 거고요. 사실 이 과정이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여러분들 코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다. 그래서 이런 게 안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게 하나씩 쌓이다 보면 아까 전 게임을 하다 프레임 점점 뚝뚝뚝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유니티 쓸 때는 조심해야 될 뿐이에요. 약간 초급 내용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음 내용 진행할게요. 그래서 받으시면서도 계속 진행할 거예요. 이거 오늘 마지막이라서 총 정리하는 거라서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라서 아 저런 걸 했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걸 응용해서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소는 잠시만요. 우리가 맨날 받는 주소라서 뭐하냐? 사이트 늦어. 타워팀에서 VR 프로젝트 에이즈브레이크 78.simpro.com 들어가면 여기 GitHub에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받으시면 돼요. 자, 우선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우선 캐릭터 이동하는 것까지 됐습니다. 우리가 이거 오늘 딱 종합해 완성하려면 하나 설명하는 건 이미 끝났어요. 우리 12주 동안 다 했어요. 그래서 코드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진 않아요.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건 이제 계속하면 캐릭터 떨어지니까 얘 바닥을 계속 생성할 거예요. 바닥을 무한 생성하는 코드를 만들 겁니다. 런니게임 다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플로우를 보고 약간 고쳐야 돼요. 플로우가 x가 15고 자, 그러면 00부터 시작할 거예요. 나중에 붙이기 편하게 하려면 00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에다가 플로우에다가 포지션 옮길 거예요. 얘를 x를 7.5 이렇게 가면 딱 00에서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 절반 정도, 얘가 절반 중심인데요. 절반 7.5만, 15에서 절반까지 가면 딱 절반으로 간 거죠. 시작이 00입니다, 이거는. 위에서 뭐 밑에 격자 보면 당연히 알 수가 있겠지만, 산수잖아요. 갈 거고요. 이 끝에 지점에 하나 달 건데요. 자, create empty 하나 만들고요. 얘를 end point라고 하나 만들어서 이 플로우에다 달 거예요. 이 end point는 우선 위치는 00으로 만들어 놓을 건데, 00. 자, 위치는 00 만들어 둘 건데, 엔드포인트는 다음 블럭이 연결될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플로우의 끝에 달 거니까 얘는 엔드포인트는 x가 15가 될 겁니다. 어딨어? 7.5에서 오씨, 여기까지 가 있지? 잠시만요. 15가 아니라 절반만큼만 가면 되니까 얘는 x가 7.5 하면 되지 않나? 우크 왜 이렇게 가 있지? 엔드포인트 0 저 스케일링이지? 스케일링 사이즈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엔드포인트 포지션 위치는 스케일링이 아니라 사이즈라서 얘는 사이즈가 15배 커진 거지 딱 위치가 맞는 게 아니라서 이게 격자를 보면 여기 0이고요 여기 1이고요 1.5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1.5 아니야? 1만큼만 가면 안 되네. 0.5 오케이 0.5네요. 사이즈가 오케이 0.5가 끝입니다. 오케이요. 대충 이건 눈으로 맞춰서 돼요. 나중에 코드를 고치면 되니까. 자 0.5입니다. 0.5가 끝 포인트니까 여기 엔드 포인트 달고요. 플로우를 달고 엔드 포인트를 달았습니다. 플로우를 옆으로 미루는 이유는 여기가 생성하면 00이니까 플로우가 옆으로 밀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얘 플로우 전체를 갖고 있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객체를 00에 생성하면 얘가 옆으로 밀려서 생성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empty 하나 만들고요. 얘가 진짜 플로우예요. 플로우를 갖고 있는 덤인데요. 이름 뭘로 들을까? 플로우 오브젝트라고 만들게요. 그래서 얘를 00 리셋 해주고요. 플로우를 여기 답니다. 그러면 실제 위치는 00에 있지만 얘가 오른쪽에 밀려서 이렇게 다는 이 계층 구조로 하이라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엔드 포인트도 이 플로우 끝에 달려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위에 플로우로 움직이면 엔드포인트도 당연히 따라서 움직이겠죠. 플로우에 딸려 있으니까. 그리고 전체가 움직이면 뭐 전체 따라 움직이겠죠. 계층 구조죠.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로우 오브젝트를 왜냐면 이거를 프리팹으로 만들어서 이 뒤에다가 계속 생성해주면 엔드포인트에 연결시키면 딱딱딱 맞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00 위치에다가 빈 걸 놔두고 옆에다 밀어두고 하면 딱딱딱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프리팹으로 만들게요. 당겨서 플로우 오브젝트를 1폴로에 넣어서 프리팹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플로우 오브젝트 필요 없고, 자, 플로우 오브젝트 디폴트를 하나 다시 이제 프리팹 생성해서 하나 만들어 둘게요. 얘는 00에서 시작하니까 뒤로 밀어보겠습니다. x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5로 만들게요. 자, 이렇게 되면 게임이 시작될 거고요. 자, 게임 매니저를 하나 만들게요. create 게임 매니저. 자, 게임 매니저 할 거는 바닥을 무한 생성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게임 매니저 하나 만들고요. 스크립트도 게임 매니저 만들어야겠죠. 근데 스크립트 이름을 이때 게임 매니저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이유가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임 하다가 우리 VR 프로젝트에 지금 붙이고 있는 거라서 게임 매니저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잠깐 elf 게임 매니저로 만들게요. elf 게임 매니저. 그래서 이름 안 겹치게 하려고요. 그래서 게임 매니저에다가 elf 게임 매니저 넣어놓고요. 자, 잠깐 빌드 타임 기다리고 빌드가 끝나면 자, 게임 매니저에 elf 게임 매니저를 넣습니다. elf 게임 매니저 열어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일정 시간마다 우리는 그때 선인장 생성할 때는 일정 시간마다 생성했잖아요. 근데 이건 일정 시간마다 생성한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면, 자, 큰 그림부터 그릴게요. 자, 런닝 게임을 만들려면 바닥이 무한 생성돼야 됩니다. 그럼 지나간 바닥은 없애야겠죠. 왜냐면 지나간 바닥 계속 있으면 화면에 굉장히 많은 게 생성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쿠키런 같은 거 살면 엄청나게 많이 생성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게임 어떻게 되냐면 지나간 거는 버리고 새로 생성한 거 앞에서 생성합니다. 즉, 길은, 런닝 게임의 기본 원리는 앞에 런닝되는 거 길을 생성하면서 뒤에는 계속 지워오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에 총 있는 게 딱 많지 않아요. 많아봤자 3개, 4개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상 화면에 렌더링 되는 거는. 안 그러면 최적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3개 정도 만들 거예요. 지금 하나 있고 양쪽에 2개에서 3개를 만들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 언제 생성되냐. 왜 3개 정도 만들냐면 딱 블록이 2개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화면 분량이 있는 걸 3개 정도 있으면 앞뒤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게 없어지면 앞에 걸 만든다라는 개념을 만들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디폴트로는 잠시만요. 그래서 첫 번째 거 하나 만들게요. public, 물론 꼭 이게 정답이란 건 아니에요. 방법 중에 하나인데 public game object 해서 얘가 뭐냐면 end 마지막 거 end floor 라고 하나 만들어 둘게요. 그러면 얘 뒤에 생성되면 돼요. end floor 뒤에 생성되면 돼요. 그리고 생성한 프리팹도 있어야겠죠. game object floor object 라고 있습니다. 얘는 프리팹입니다. 얘는 생성될 바닥 프리팹이에요. 그래서 엔드 플로우가 시작할 때는 딱 디폴트로 만들어둔 여기가 엔드 플로우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뒤로 가서 지워지면 새로 생성돼야 되는데 지금은 바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뒤로 가서 생성된다고 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빈바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디폴트로 그냥 3개 정도 만들어 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디폴트로 3개 정도 만들어 두고 그다음부터는 하나씩 생성되면 하나가 뒤에 게 사라질 때마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생성되는 건 어디다 가냐? void public 만들게 나중에 쓸 거라서 void create floor, create u floor 하나 만들고요. 자, 플로우 오브젝트를 생성한 거 우리 맨날 했던 인스턴트 데이트로 생성합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데이트 플로우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자, 보면 위치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했었습니다. 새로운 위치가 어디냐? 자, 같이 할게요. 플로우 오브젝트 해서 얘를 게임 오브젝트 u 플로어
라고 넣고요. 그럼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uFlow의 트랜스폼의 포지션은 위치를 어디다 위치시키냐고. 이것 때문에 아까 끝에다가 달아놓은 거예요. 앞에 거에 엔드포인트에 넣으면 돼요. 그러면 앞에 엔드플로우의 엔드포인트인데, 그럼 엔드플로우라고 엔드포인트라고 합시다. 엔드플로우는 필요 없네요. 엔드포인트라고 합시다. 저도 지금 라이브로 지금 이거 처음 만드는 거라서 계속 헤매면서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개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자, 엔드포인트를 놓고요. 얘는 엔드포인트의 트랜스폼의 포지션.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시작할 때 우선 3개 정도는 생성할 겁니다. 앞에 이렇게 보이게. 그래서 스타트 할 때 이제 코드를 생성할 거예요. 그래서 드래그 드랍해서 3개 딱딱 맞추는 게 아니라 코드를 딱 시작할 때, 게임 시작하면 그때 바닥에 딱 생성될 거예요. 그래서 넣으려면 스타트에 넣습니다. 스타트에서, 자, 그리고 여기 하나가 있어요. 자, 엔드 포인트를 했으면 새로 생성된 새로 생성된 바닥을 엔드 포인트에 넣어줘야죠. 넣어준다. 그렇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uFlow가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있고 플로우가 약간 엔드 포인트가 있는 건 알 수 있어요. 근데 uFlow라는 걸 갖고 오면 사실 요거잖아요. 그 제일 위에 걸 갖고 오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자식 있잖아요. 이제 자식 컴포넌트를 갖고 와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식 컴포넌트 갖고 오는 겁니다. uFlow의 get child. 아니다. get child. get component children 아니라 uFlow의 child가 뭐더라? 차일드 갖고 온 게, 차일드 갖고 온 게 컴포넌트 children이고, 갑자기 기억 안 나지? 트랜스폼 있죠? 맞다. 죄송합니다. 예. uFlow의 트랜스폼에 차일드가 있습니다. 트랜스폼의 그 하이라키 구조라서 바로 게임 오브젝트 갖고 온 게 차일드에서 갖고 옵니다. 그럼 int 인덱스가 있고요. 이름으로 갖고 온 것도 있어요. 차일드 카운트 컴포넌트 children 차일드. 넘버밖에 없네. 뚜뚜뚜뚜뚜뚜뚜뚜. 이름을 갖고 와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돌면서 자식들 찾으면서 엔드플로우로 왜냐면 자식이 몇 개 더 붙을 거예요, 나중에. 그 중에서 필요한 건 엔드포인트만 필요하잖아요. 엔드포인트 차이트만. 그것만 갖고 올게요. 그러면 자식을 갖고 오는 방법입니다. 지금 인덱스밖에 안 들어가서 이제 포문을 배웁니다. 포문은 걔 돌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새로운 거 약간 초급 내용을 배울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또 사실 포문을 안 썼어요. 근데 당연히 프로그램 할 때는 포문이 다 필요해요. each라면 뭐가 들어가냐? 게임 오브젝트. 이게 차일드 오브젝트가 들어갑니다. 어디 안에 있는 거? 컬렉션인데. 자, uFlow의 트랜스폼의 차일드 카운트. 안 되겠네. 이거 포이치도 안 되지. 죄송합니다. 포문을 가겠어. 포문 int는 uFlow의 차일드 카운트. 트랜스폼의 차일드 카운트. 이거 뿔뿔 하면 이제 인덱스가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게임 오브젝트 차일드는 uFlow의 트랜스폼의 get child 해서 0번부터 갖고 옵니다. 전부 다. 그러면 위에서 부터 하나씩 갖고 와요. 자, 트랜스폼을 바나네요. 자, 트랜스폼을 갖고 오니까 트랜스폼. 자, 엔드포인트도 게임 오브젝트 하지 말고, 자, 이렇게 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어. 자, 트랜스폼 갑시다, 우리. 이것도 고치네요. 트랜스폼. 돌다가, 우리가 필요한 건 트랜스폼. 아닌데, 게임 오브젝트가 필요한데, 우리 나중에. 엔드포인트는 트랜스폼이고요. 플로우 오브젝트는 게임 오브젝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엔드포인트는 트랜스폼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도 위에 거를 엔드포인트 점 포지션으로 갖고 오고요. 자, 그러면 자, 차일드로 와서 트랜스폼을 갖고 옵니다. 트랜스폼 차일드 갖고 와서 이때 if child 점 name me endpoint 이면 이때가 이제 밑에 쭉 돌면서 endpoint라는 이름을 갖고 오는 포문입니다.
그래서 포문은 지금 포문에 대해서 깊게 설명 안 해요.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포문 같은 건 좀 약간 어려울 것 같아서 넘어갔던 거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 돌면서 차일드를 갖고 와서 그게 엔드포인트이면 이제 새로운 엔드포인트에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엔드포인트는 차일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약간 최적화 부분까지 넣어줄게요. 저장이 안 되는데 갔다가 왔다 하면 저장이 되죠. 자, 그러면 결국은 자식 갖고 와서 자식을 새로운 엔드포인트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식에서 엔드포인트 이름 가진 걸 찾아와가지고 자, 쭉 해서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create uFlow 하면 돼요. 자, 그럼 스타트 할 때 create uFlow를 한 3번 정도 불러줄게요. 그러면 바닥이 2번 정도 불러줄게요. 디폴트 말고 2개가 더 생성돼야 됩니다. 예상대로 하면. 안 되면 고치면 돼요, 우리. 자, 빌드 해보고 되는지 봅시다. 그래서 플레이 눌러볼게요. 안 되는데? 잠깐만요. 자, 에러가 나왔죠. 디폴트는 안 넣었어요, 아직까지. 자, 게임 매니저에 엔드포인트는 시작하는 거, 자, 여기 엔드포인트를 넣고요. 그 다음에 프리페이블 여기다 넣어줘야죠. 자, 그래서 플레이 넣어주면, 그쵸? 생성이 됐죠? 옆에다가. 자, 플로우 오브젝트 하나 생겼고, 두 번째 것도 지금 겹쳐있네? 겹치면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한 건 다른데, 자, 하나는 생성됐는데, 또 한 개가 생성 안 됐어요. 원래라면, 뒤에 거는 여기 생성돼야 되는데, 자, 봅시다. 엔드 포인트. 그렇네요. 이름이 틀렸네요. 맞습니다. 엔드 대문자로 해야죠. 자, 시작하면 탕탕. 빌드가 끝나고, 그쵸? 그러면 이제 아닌데? 여전히 똑같네요. 잠시만요. 버그가 있습니다. 자, 버그를 찾으면 고쳐야죠, 이제. 자, 두 번째 거가 왜 같이 겹쳐 있지? 게임 매니저. 차일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트랜스폼에 네. 겟차일드의 차일드. 겟차일드. 애 차일드라고요? 아니죠. 겟차일드 하면 이게 자기 차일드가 나오는 건데? 차일드. 네, 차일드. 하이라키가요. 잠깐만. 엔더포인트? 맞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엔더포인트가 여기 따로 있는 구조지? 자, 수정하죠, 뭐, 그러면. 자, 엔더포인트를 여기다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되죠. 맞습니다. 왜냐면, 자기 차일드에서 하이라키 하면 더 들어가니까. 맞아. 엔더포인트를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얘를 어플라이 누르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차피 위치는 똑같은 거니까. 물론 플로우가 따라다니지, 엔더포인트가 안 따라다니지만 그 부분만 좀 주의해서 생각해야죠. 자, 그러면 플레이 누르면 나중에 저 부분 좀 고치자고요. 탕 하면 3개 만들어지죠. 하나만 더 만들면 될 것 같은데 3개까지 필요 없겠네요. 그러니까 좀 커가지고 화면분 하나만 만듭시다. 아니다. 3개는 만들어야 되겠네. 3개가 있어. 최소한 2개가 있어야지 다음 게 사라질 때까지 뒤에 게 남아있겠죠. 창 하고서 3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연결돼서 캐릭터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만들었던 거는 바닥은 그대로 있고 사실 그림만 움직이는 거였는데 이번 실제로 캐릭터 움직이고 바닥이 생성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바닥은 생성된 건 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카메라 밖으로 벗어나죠. 이제 카메라 따라가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카메라를 봅시다. 메인 카메라가 Z가 마이너스 10으로 되어 있죠. 이건 기억하고요. Y가 1, Z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이너스 10 정도 생각하고요. 역시 카메라 제어하는 것도 여기서 하겠습니다. 게임 매니저에서 할게요. 삼성 하나 더 만들게요. 업데이트 카메라. 카메라는 지금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두고 플레이어 위치에서 10만큼 떨어지는 위치에 놓을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플레이어가 필요하겠죠. 플레이어 위치를 갖고 해야 되니까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플레이어
그래서 플레이어 포지션에서 Z를 10만큼 떨어진 거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벡터를 하나 갖고 오면 됩니다. 벡터, 일단 U로 하는 게 아니니까 써도 돼요. 벡터 플레이어 포스는 플레이어의 트랜스폼의 포지션 맨날 갖고 오니까요. 그 벡터 플레이어 포스의 Z에다가 아까 우리 Z가 마이너스 10이었잖아요. Z에다가 10을 빼버립니다. 그게 카메라 위치를 시켜버리면 될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가 그 위치에서 계속 똑같이 캐릭터를 하나 정중하게 두면서 보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그래서 카메라 갖고 왔는데요. 그때 우리 카메라 배운 것 중에 메인 카메라는 따로 퍼블릭을 안 봐도 된다 그랬어요. 있어요. 자, 카메라 점 메인 카메라, 메인을 갖고 오면 얘가 지금 보는 메인 카메라입니다. 얘의 트랜스폼 점 포지션은 플레이어 포스 넣을게요. 자, 여기까지 해보고 이걸 어디다 호출해야 되냐? 업데이트에서 호출하면 되죠. 업데이트 카메라.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잠깐만요. 게임 매니저에서 플레이를 안 넣어놨으니까 플레이어를 넣겠습니다. 엘프 데모 플레이를 넣을게요. 그러면 캐릭터 움직일 때 카메라가 옆에서 위에서 보면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런닝 게임의 지금 기본은 완성됐어요. 물론 아직까지 바닥이 지금 저까지 가면 떨어질 거예요. 바닥이 더 생성되는 코드를 안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런닝 게임을 어떻게 만드는지 원리는 아시겠죠? 이게 실제로 뭐 카카오 프렌즈 런이나 쿠키 런이나 다 원리로 만들어집니다. 카메라가 캐릭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바닥이 이제 무한 생성을 이제 만들 거예요. 바닥 무한 생성을. 자, 언제 어떤 오브젝트가 즉 바닥 오브젝트가 화면 밖으로 나가면 없애버립니다. 그럼 새로 생성해 버리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그래서 플로우 오브젝트에 이제 플로우라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게요. 자, 전체적인 구조 생각하면 뭐냐? 플로우가 자기가 죽을 때 게임 오브젝트에 바닥 생성을 호출한다 라는 생성합니다. 그러면 게임, 이때 우리가 배웠던 거 있어요. 그 게임 오브젝트, 그 뭐냐면 저게 게임 매니저가 플로우가 불러야 되니까 싱글톤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싱글톤 얘기했었나? 안 했었나? 그냥 했죠? 싱글톤 얘기했죠? 스태틱에서 만든 거 배웠죠? 그쵸? 예,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create 자, 플로우라는 스크립트 만들게요. 그래서 플로우 오브젝트에 플로우를 넣겠습니다. 자. 네, 플로우 넣을게요. 자, 그래서 플로우 스크립트를 작업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해가지고 뭘 할 거냐? 위치로 계산해도 되고, 혹은 자기 화면 밖으로 나간다. 위치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콜백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 배웠지만 콜백 함수가 있어요. 자, 배운 내용 중 하나가 우리 우측 클릭하고 implement mono behavior 혹은 컨트롤 시프트 M을 누르면 유니티의 콜백 함수들이 이렇게 쫙 다 나옵니다. 우리가 스타트하고 업데이트처럼 유니티에서 제공해주는 콜백 함수들이 나올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보면 became invisible이 있습니다. 즉, 안 보이게 되면 이걸 체크하고요. OK를 눌러줍니다. 그럼 함수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요. 이러면 스펠링 틀릴 염려가 없습니다. 물론 직접 코드 입력해도 되지만 이게 더 편해요. 그래서 became invisible, 즉 자기가 바닥이 카메라에서 사라지면 새로운 바닥 생성을 한다. 자, 그럼 게임 매니저를 불러야 되는데요. 물론 게임 매니저를 그 퍼블릭으로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게임 매니저 워낙 많이 쓰니까 싱글톤으로 만들게요. 그래서 static elf game manager instance 하고요. 자, static public get 그러니까 대문자 instance 즉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대문자 인스턴스예요. 얘는 뭘 할 거냐? return instance. 자, 싱글톤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public return 값이 맞았네요. elf game manager instance.
그래서 스타트에서 하는 거는 인스턴스에다가 지금 만들어진 걸 넣어줘라. this를 넣어줍니다. 이 형태가 기본적으로 싱글톤을 만드는 가장 쉬운 형태입니다. 물론 또 복잡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은 가장 쉬운 걸로만 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인스턴트 this를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하고 elf 매니저로 가서 자기가 사라지면 첫 번째 게임 매니저에서 인스턴스를 갖고 와서 create flow를 이 게임 매니저가 아니고 elf 게임 매니저죠. elf 게임 매니저에서 인스턴스를 가져와서 create new flow를 호출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destroy 소문자 게임 오브젝트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저장할게요. 자, 그리고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자, 그러면 이게 함에서 사라지면 새로운 게 생성돼야 되는데요. 되는지 보죠. 안 되는 것 같은데? 저거 안 넣지 않았어요? 아, 맞다. 죄송합니다. 바보다. 항상, 넣었는데? 어플라이 안 하시는데. 그렇죠. 어플라이 아니죠. 근데 디폴트는 적용돼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 비캠 이미지 호출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좀 있어가지고, 자, 우선 캐릭터를 좀 빠르게 해볼게요. 캐릭터를 스피드를 10 정도로 올리면 빨리 알 수 있으니까. 테스트용으로. 안 되죠? 이게 이 부분의 코드가 플로우를 여기다 넣지 말고 바닥에다 여기다, 즉 박스 콜라이더가 필요해서요.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예배 컴포넌트 얘를 없애버리고 이 플로우에다가 플로우 스크립트 넣을게요. 왜냐면 제가 화면 밖에 나가냐 체크할 때 원래 콜라이더가 필요하거든요. 박스 콜라이더 크기가 얼마인지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넣었을 때 되는지. 저게 여러 가지 조건이 애매해서 사실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되잖아! 야, 임마. 왜 안 돼? became invisible. 이렇게 총알 같은 경우는 호출되는데, 맞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 왜 호출 안 되는지 아는데, 약간 고급 내용인데요. 설명드릴게요. 별로 지금 중요하지 않잖아요. became invisible은 언제 호출되냐면, 이 오브젝트가 움직일 때만 호출됩니다. 근데 지금 바닥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카메라 밖으로 나갔다는 걸 체크를 안 해요. 왜냐면 카메라는 고정되고 자기가 나갈 때만 체크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얘는 고정되고 카메라가 움직이잖아요. 얘 위치가 안 움직이니까 그런 거 체크 안 해요. 이건 최적화 타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때는 어쩔 수 없이 if를 해서요. K타하고 거리가 얼마큼 떨어지면 사라지는 걸로 하죠, 그냥. 그래서 float distance, K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럼 transform position 하고 거리 체크하는 건 함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캐릭터 객체도 받아야 돼. 캐릭터 객체 받아야지. 또 캐릭터 객체도 안 받았네. 자, 이때는 귀찮으니까 게임 매니저에서 받아봅시다. 플레이어가 있네요. 오케이. 자, massf distance다. 어디라? magnitude. 벡터 3 magnitude. 자, 벡터 3 magnitude 하면 이 두 개의 magnitude는 길이를 갖고 길이를 갖고 벡터를 주면 길이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벡터를 계산할게요. 자, 그래서 현재 자기 거하고 트랜스폼의 포지션과 그래서 뺀 거, 그다음에 자, elf 게임 매니저의 인스턴스에 길어지겠는데? 잠깐만, 그냥 갖고 와야겠다. 너무 옆으로 길어질 것 같아서 벡터 3 캐릭터 포지션은 elf 게임 매니저의 인스턴스의 플레이어 갖고 올 수 있죠? 예, 트랜스폼의 포지션 좀 길어졌죠. 자, 캐릭터의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캐릭터의 포스를 뺍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이상이면 보통 우리가 아까 봤을 때 0에서 7.5까지 가는 게 중간이었으니까요. 이거를
1, 2. 근데 이 거리가 저 7.5. 이 거리가 5 이상이면 지울게요. 7 이상? 7이면 여기까지 남아있겠지. 여기서 7이면 이제 한 만큼 더 가니까 계산을 해보자. 얼만큼 내가 밖으로 나가면 사라지나? 15. 전체가 15. 저 그때 갔을 때 7. 한 15 정도인데 원래는 좀 대불 줘서 한 12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 on became invisible.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추가한 걸 만들어 줘. 이 값은 해보면서 또 수정하면 돼요. 사실은 이 값은 얼만큼 거리가 떨어지면 사라지냐는 이거는 그냥 수정하면 되니까 바꿔 빼놓을 필요는 없고 한 번 딱 정하면 그 다음에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라서 이 정도는 뭐 대충 만들어도 돼요. 오케이. 왜? 넘어가기 전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값을 조정하면 되니까. 아니 잠깐만. 어이? 넘어가기 전에 사라졌다고? 좀 느려가지고. 안 됐는데? 잠깐만요. 앞쪽에 있는 애들도 사라진 것 같아요. 앞쪽에 계속 하면서 처리되는 건 죄송합니다. 그러면 값을 넣죠. if 캐릭터 포스의 두 개의 값이 차이가 x타니까 바닥이 움직이면 좀 편하긴 한데 이게 또 귀찮네. 캐릭터 포스가 if transform position 점 x가 캐릭터 포스의 x보다 작을 때만 작동하게 만들겠습니다. 커서 거리가 멀리 사라지면 안 되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안 되면 또 고치면 되죠. 원래 뭐든지 코딩에서 한 번만에 탁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제가 다 준비해 갖고 와서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예제를 하지 않는 이상 라이브는 원래 다 그래요. 회사에서도 다 그런 건데. 오케이. 됐죠? 오케이. 이 정도면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 게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게임상에서 보면 계속 무한 달리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게임에서는 이렇게 뒤에가 사라지고 앞에 거 만들고 세 개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사라지는데 정말 여유가 있게 사라지니까 잠깐만 사라진 게 보이는데 좀 더 가서 사라져야겠다. 거리 좀 이때 좀 늘리면 돼요. 15 정도로 하죠. 여유 있게 15. 저렇게 짧게 하면 저렇게 사라진 게 보입니다. 게임엔 지장이 없지만 사라진 게 보이면 안 되겠죠? 자, 이 정도면 됐죠? 화면상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발자는 알죠? 저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사실은. 네. 됐죠? 뭐 게임 플레이 속도는 여러분들은 뭐 원하시는 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자, 헬프 플레이어 게임을 10인데 한 5 정도로 줄일게요. 아까 3은 너무 느린 것 같았어, 느낌이. 자, 5 정도로 줄이고, 오케이. 물론 이것도 고급으로 가면 이제 바닥을 저렇게 생성하고 해제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것도 오브젝트 풀링이라 해서 바닥을 미리 다 만들어 두고 생성과 해제 없이 만들어야 돼요. 프로그래밍 쪽을 고급으로 가면. 왜냐면 생성과 해제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늦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실제 게임 만들 때는 플로우도 한 40개 정도 만들어 두고 돌려막기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만듭니다. 이거는 사실 그까지 구현 안 한 거였고요. 자, 이제는 무한 달리기도 됐고, 사라진 게 좀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자, 무한 달리기도 됐고, 바닥 무한 생성도 됐습니다. 카메라도 따라가죠. 캐릭터 저 앞까지 가고. 오케이, 이제 기본 형태는 이제 완성됐어요. 저희 에러 났어요. 씬 닫을 때 뭐 클릭이 안 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온 디스트로 안 했냐 뭐 그런 건데 괜찮아요. 이 부분 상관없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에 플로우 오브젝트 만들었고 바닥 움직였고 이제 장애물을 만들 차례예요. 그래서 플로우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 오케이. 뭘 할 거냐? 자, 장애물을 생성하는 코드를 만들 건데 시작하는 오브젝트에는 장애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 프리팹 때는 장애물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프리팹을 2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시작하는 건 맨 땅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장애물 있는 거, 장애물 없는 거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코드로 생성해서
다음부터 생성되는 애들만 장애물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만들 거냐 아니면 기능으로 코딩을 할 거냐의 차이인데 뭐 귀찮으니까 기능 코딩 합시다. 두 개 또 따로 만들기 귀찮으니까 나중에 만들긴 하겠지만 아니 하나 더 만들까? 오케이 하나 더 만들죠.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하나 더 왜냐면 좀 더 다른 그림까지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하나 더 만들게요. 자 플로우 오브젝트 이렇게 만들고요. 얘를 카피해서 플로우 오브젝트 하나 카피하고 얘를 뭘 만드냐? 플로우 오브젝트 이름을 바꿀 거예요. 얘는 노멀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얘를 새로운 프리팹으로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프리팹이 됐어요. 얘는 자, 플로우 오브젝트 노멀 얘를 잠깐 꺼내서 위치는 -1.5 위치는 뭐 나중에 기능하니까 잠깐 딴 데 가서 작업을 하죠. 나중에 위치를 -7.5로 돌리면 되니까 실제 -7.5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딱 계속 연결해야 되니까 위치가 딴 위치 생성되면 딱 이렇게 위치로 생성되면 딱 딴 데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플로우 오브젝트 노멀을 하나 만드는데요. 뭘 할 거냐? 얘는 장애물을 만들 거예요. 자, 장애물은 어디 위치에 되냐? 이 장애물 정중앙에만 생기면 게임 재미가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게임이 맨날 그 똑같은 형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부터 우리 그때 선인장 만들었던 건 똑같은 걸 합니다. 랜덤 효과를 만들 거예요. 스폰 포인트를 우선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스폰 포인트를 자 create empty 만들어서 얘는 노멀 밑에 있어야 됩니다. 노멀 움직일 때마다 따라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얘를 스폰 포인트로 만들 거고요. 자 위치는 0, 0, 0으로 리셋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겠죠? 자, 여기서 위로 올려서 스폰 포인트를 약간 위쪽 올릴게요. 위쪽 올리면 이게 사이즈가 0.5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y 값이 0.5면 그쵸, 딱 맞죠. 왜냐면 디폴트가 1로 만드니까 0.5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스폰 포인트를 한 2, 3 정도로 해서 하나 만들고요. 자, 하나 더 만들어서 얘는 위치를, 그러니까 얘는 위치만 있는 거기 때문에 별로 크면 의미가 없어요. 안에는 뭐 컴포넌트 필요 없습니다. 위치만 만들 거라서요. 그래서 얘는 6,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서 얘는 9, 하나 더 만들고 12. 오케이. 자, 그럼 총 4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그때 이거는 그거 했던 거 똑같습니다. 드론에서 스폰 포인트 만들어서 드론 생성 위치 정했던 거 똑같잖아요. 자,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여기서 게임이 4개 중에서 하나가 생성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만든 게임성에 따라 달라요. 저는 좀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4개 중에서 하나가 생성된 게 아니라 이 4개가 다 생길 수도 있고 4개 다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냥 각각 따로 독립적으로 랜덤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을 쓰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쓸게요. 그래서 열어보면 빌딩이 있었나? 빌딩은 건물이고 터레인, 트리가 있네요. 트리 보면 트리 나무들이 있습니다. 적당한 걸 한번 찾아볼게요. 뭐 너무 큰 건 또 소리에서 줄이면 되겠지만 이것 또한 랜덤으로 한 4개 중에서 한 랜덤으로 생성되게 만들게요. 그래야 좀 재미가 있어지겠죠. 오케이. 나중에 캐릭터 점프를 넣을 건데 캐릭터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으면 나는 크기면 됩니다. 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잠깐 또 10분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장애물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장애물 아까 뾰족한 거 안 있었는데 이걸로 갈까? 이걸로 가죠. 요거 트리 3번이 좋겠네요. 자, 이거 올리고 위치가 영역이 있으니까 이렇게 있죠. 트리 3번 저기 있죠. 자, 그거를 우선은 자, 나중에 다시 빼서 프리팹을 만들겠지만 우선 위치를 좀 보려고요. 스폰 포인트 하나 올려볼게요. 2번쯤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00 리셋하면 여기에 가 있죠. 크기하고 비교해 보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캐릭터가 점프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죠. 그래서 크기 좀 줄일게요. 스케일을 0.5, 0.5, Z를 0.5 정도로 줄이면 오케이. 좀 크게 점프할 수 있는 크기가 되려나? 오케이. 뭐 점프력을 아주 설정하면 되니까 0.5 정도로 합시다. 너무 큰가? 애매한데? 0.3 정도로 할게요. 0.3 정도로. 캐릭터보다 너무 아니다. 0.5로 갑시다. 캐릭터만큼.
갑시다. 0.5. 그러면 나무가 대충 이 정도 배치되면 되겠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리를 이 정도 크기면 되겠어 하고 나중에 점프할 때 우리가 점프해서 지나가면 여기 지나갔는지 영역도 그 위치도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즈 뭐 위치로 체크할 수도 있지만 우리 했던 방식 트리거 박스를 이용해서 그때 점수 체크했죠. 그래서 트리거 박스 하나 추가할게요. 그래서 박스 콜라이더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박스 콜라이더. 얘는 트리거예요. 이제 트리거하고 크기를 y 값을 4인데 10 정도 하고 높이를 한 5 정도로 높일게요. 얘는 박스 콜라이더. 얘는 점프해서 이상 넘어갈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얘는 점수용이에요. 트리거를 체크해버리면 충돌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거는 플래피보드 했던 방식입니다. 그 콜리전 두고 중간 틀립 그 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둘 수 있는 거예요. 그 응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이제 프리피로 만들 거라서 뺍니다. 밖으로. 그리고 위치를 00을 다시 위치시켜 줘야겠죠. 방금 저기 갖다 둔 거는 체크하려고 한 거니까. 묻히지만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스폰 포인트에 올려놓으면 딱 그 위치에 꽂힐 거예요. 00 위치니까. 바닥이 00 위치니까. 자, 그래서 트리를 자, 다시 F런에 넣어서 프리피로 넣을게요. 얘를 트리를 F런 넣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트리라고 안 하고 그냥 트리 3이 아니라 그냥 트리로 할게요. 트리로. 요거 만든 건 테스트용이었으니까 지워버립니다. 자, 결국은 바닥이 뭘 할 거냐면 이제부터 바닥이 생성될 때 자기 자신한테 세팅을 할 거예요. 이 5개, 4개 스폰 포인트가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하나가 랜덤이 아니라 4개 중에 각각 따로 넌 생기냐 안 생기냐 하면 길이 쪽 연결되면 좀 랜덤처럼 보이겠죠? 그렇게 랜덤 할 겁니다. 자, 그럼 플로우 스크립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플로우에 가서 플로우 스크립트에 갑니다. 작업하는 건 플로우가 해야 되니까요. 지가 뭘 생성할지는 지가 결정합니다. 게임 매니저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생성할 때만 지가 합니다. 자, 그럼 필요한 건 뭐냐면 스폰 포인트를 4개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저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경기게임 아카데미 학생들도 대부분이 다 프로그램 야매를 배웠어요. 유튜브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배워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안 배운 친구들이라서 트리를 4개 한다, 그 스폰 포인트를 4개 한다 그러면 스폰 포인트 1 이렇게 그래서 2에서 4개씩 배치하고 어떤 친구들 보면 인벤토리 배치하는데 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배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를 배열을 쓰는 걸 못 배워서 그래요,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그거 교재를 보던가 야매를 배워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프로그래밍을 하니까 배열로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안 배웠던 내용인데 자, 배열로 합니다. 스폰 포인트를 배열로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1개 이상 복수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유니티에서 배열로 받는 방법입니다. 스폰 포인트 4개를 받고요. 또 하나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생성할 트리를 받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장하고요. 자, 그러면 스타트에서 얘가 스타트 생성됐죠. 생성될 때 장애물을 배치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팅을 합니다. 세팅한다. 함수를 물론 따로 만들어도 괜찮지만 몇 개 안 돼서 여기다 넣을게요. 자, 결국 뭐냐면 포문을 스폰 포인트의 카운트만큼 혹은 이 카운트를 여기서 랭스라고 합니다. 배열의 길이만큼 돌면서 각각 얘가 첫 번째 거 있어 없어, 두 번째 거 있어 없어 해서 랜덤을 결정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if 우리가 배웠던 거에 또 응용이에요. 랜덤 range 0에서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0에서 1을 넣으면 그럼 0 혹은 1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밑에 설명 나와요. 플로트하고 다르게 보면 미는 inclusive, max는 exclusive, 즉 max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0에서 100 하면 0에서 99가 나오는 것이 100은 안 나와요. 그럼 0, 1 이렇게 하면 무조건 0만 나옵니다. 사실은 차이가 한 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트 0은 그래요. 그래서 2를 넣었습니다. 왜 2를 넣는지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0이나 1이 나옵니다. 2는 안 나와요. 이게 0이면 즉 확률은 50%입니다. 그러면 트리를 생성할 거예요. 자, 그러면 instantiate tree. 자, 그러면 어디다가 이제 두 번째가 트랜스폼 페어런트가 있는데요. 이 아까 위에 스폰 포인트 있잖아요. 스폰 포인트 밑에다 생성하면 00 위치로 생성하면 바로 딱 거기 생성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4개 중에 하나를 또 정합니다. 만약에 생성된다면 random.range
0에서 왜 마지막 게 포함 안 되냐면 프로그램 해보시는 분 좀 이해하시겠지만 자 int index는 랜덤 점 range 0에서 스폰 포인트 점 스폰 포인트 아니다 스폰 포인트 넥스 필요 없죠. 왜냐면 위에서 스폰 포인트 갖고 왔었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잠깐 헷갈렸어. 스폰 포인트 i를 넣으면 안돼 그러면은 i의 IM 트랜스폼 이렇게 됩니다. 응? 너 지금 프로그래밍을 지금 1년 넘게 배워놓고 쟤는 갈고도 돼요. 왜냐면 제 친구는 콩공까지 지금 대학원 석사 과정이에요. 근데 지금 배열을 여러분들과 달라요. 지금 일모님이 이해 못한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프로그래밍 전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쟤는 대학원생이고 대학원 석사 과정인데 지금 저따위 질문한 건 대가리 박아도 돼요. 저거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요즘 대학원생들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일모님 괜찮아요. 봐봐요. 4년을 배우고 대학원 석사까지 봐줘도 저 따위 수준이에요. 1년에 별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이해 못하는데 뭐 조금 근데 반점이 이해했나 그럼 저 정도 수준 돼요, 여러분. 잘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폰 포인트에 지금 현재의 스폰 포인트의 위치에 생성하는 거니까 즉 50%의 확률로 생성이 될 겁니다. 생성될 때. 자, 저장하고요. 잠깐만 이렇게 돼버리면 이 바닥도 최소 생성 바닥이니까 상관없으려나? 시작하자마자 생성되잖아 얘는. 그러면 첫 번째 바닥을 뺐어야 되는데 죄송하네요. 귀찮은데. 오케이. 자, 하나 값 브룩값 하면 시작 값은 생성 안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넣을게요. 이것만 하나 만들게요. 또 귀찮아지네. public for spawn tree 를 하나 만들고요. 얘를 true로 만들게요. 그래서 만약에 스타트 할 때 디폴트 걸 제일 처음 시작 거는 트리 생성 안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가 스폰 트리가 아니면 그냥 생성 안 하고 리턴 시켜버립니다. 즉 밑에 거 생성 안 해요, 그냥. 이건 정확하게 만들려면 물론 제가 프리팹을 2개 만드는 이유가 사실은 노멀하고 구별하기 위해서인데 스크립트를 하나밖에 안 만들다 보니까 스크립트도 원래 분리가 되는 게 맞는데 하다 보니까 귀찮아서 나중에 분리하려면 분리할 건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만들게요. 그래서 그러면 자, 프로젝트 오브젝트 노멀은 잠깐 지워버리고요.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지? 예, 컨트롤 Z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예. 자, 프로젝트 오브젝트 노멀 얘를 어플라이를 눌러야겠죠? 맞습니다. 죄송해요. 컨트롤 Z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멘붕할 뻔했네. 그래서 얘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이제 저장하고 지우고요. 플로우 오브젝트를 가서요. 똑같은 둘 다 똑같은 코드를 써서 어쩔 수 없이 불값 하나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플로우에는 스폰트리를 꺼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얘는 스폰트리가 꺼져 있으면 생성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노멀은 켜져 있겠죠? 그럼 얘는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만 넣어주면 되죠? 트리를 아까 만든 거를 넣어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스폰 포인트가 비어 있잖아요. 자, 배열 넣는 방법 알려줄게요.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되는 똑같은데 밑에서 해버리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 어플라이를 안 해줘도 돼요. 그 프리팹에서 직접 작업하는 거니까. 사이즈가 0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스폰 포인트 4개를 넣고 싶잖아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넣어주면 되는데 디폴트한 방법부터 하면 하나하나 선택해서 넣어주면 되고요. 또 하나 보면 4개를 다 한꺼번에 넣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4개 한꺼번에 넣어주면 편하겠죠. 근데 4개를 선택하려고 넣어주려고 얘를 들어가면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죠. 여기 올라가지 마라. 이걸 4개를 선택하려면 얘가 사라집니다. 바뀌죠. 그래서 이때 해야 되는 방법이 여기다 4개를 넣어줄 건데 얘 선택하면 사라지니까 얘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얘를 플러스 한 다음에 잠가버립니다. 이것도 약간 수업 시간에 우리 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잠그면 됩니다. 잠그고 4개를 선택하고 다시 넣어줍니다. 그럼 4개 딱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그 잠금을 다시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 됐을 겁니다. 자, 플레이 해볼게요. 생성될 때 왜 나무가 생성이 안 될까요? 자, 프로젝트 잠시만.
죄송합니다. 프리팹 생성하는 걸 지금 플로우를 생성해서 그래요. 이제는 플로우 오브젝트 노멀을 생성하면 되죠. 아까 플로우 오브젝트는 아무것도 없는 디폴트였잖아요. 그래서 노멀을 생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면서 나무들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랜덤으로 생성될 거예요. 지금은 충돌 돼가지고 못 가는데, 얘 뭐야? 저건 저기 나오는 거는 나중에 지울 때 클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저거는 상관없고, 자, 우선은 이 트리에 테스트를 하려고요. 박스 콜라이드를 한번 꺼볼게요. 그럼 충돌 안 하니까요. 우선 계속 랜덤으로 생성되는지 보려고 이런 식으로 껐다 테스트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스폰 포인트에서 각자 랜덤으로 생성되니까, 물론 저게 안 지워지는 거는 이건 나중에 신경 쓰면 돼요. 지워질 때 같이 지워버리면 되니까. 자, 이렇게 랜덤으로 생성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리고 약간 또 게임의 변형을 줄게요. 저 생성되는 게 다 똑같은 크기가 되니까 약간 스케일링을 줄게요. 그래서 0.5에서 1.2 정도까지 더 작거나 크거나 스케일링을 줄게요. 그럼 좀 더 다양해지겠죠? 자, 그래서 코드에 가서 그냥 생성할 때 여기서 코드를 한 점만 추가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게임 오브젝트 트리 이렇게 넣고요. 저 트리라고 만들지. 트리 오브젝트 u트리라고 합시다. u트리 새로 생성된 트리니까 u트리 하고요. u트리의 스케일링만 잠깐 조정하겠어요. 그래서 u트리의 트랜스폼에 로컬 스케일, 뭐 로지 스케일 이런 게 있습니다. 로지 스케일은 이건 글로벌 스케일이고 얘가 스케일이에요. 근데 원래 스케일이 있어요. 원래 스케일 우리 0.3 정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0.5로 하면 사실 커져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원래 스케일에서 얼마큼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벡터 3 얘를 우선 받아옵니다. 스케일. 로컬 스케일 받아오고요. 이 스케일에다가 곱하기를 할 거예요. 곱하기 얼만큼? 이제 랜덤에 또 랜덤을 자주 씁니다. 랜덤 레인지 얘는 얼만큼? 자, 0.5에서 1.2 정도. 이거는 물론 퍼블릭을 빼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귀찮아서 우선 코드에 집어넣지만 원래 게임 정도 만들면 따로 빼가지고 또 고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넣어줍니다. 로컬 스케일은 내가 방금 만든 스케일을 넣어줘.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장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만든 것에서 하나씩 내용만 초과해 가면 이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스케일, 랜덤 모르는 거 없잖아요, 이제는. 결국 몇 개가 더 꼬아서 이제 잠깐 지금 오면 응용 단계지만 이제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거 잠깐만 응용해버리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생각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본이 항상 중요하다. 기초만 알면 나머지는 응용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아이고, 너무 옆에 너무 많이 와 있네. 자, 그러면 가보자. 가보면 스케일링이 그렇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나오죠. 물론 적각 더 크게 하고 싶으면 아까 수치를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게임이 생성되는 위치도 범위도 랜덤이고요. 생성된 크기도 랜덤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 게임 바닥이 완성교. 왜?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어쨌든 그 부분은 버그는 수정하면 될 거고요. 되던 게 갑자기 안 되니까 깜짝 놀라네요. 자, 이런 식으로 바닥을 생성하면서 움직이면 됩니다. 자, 점프만 넣어볼게요. 게임 이제 기본 형태는 다 됐어요. 이제 다시 가가지고요. 플로우 오브젝트 노멀에 트리에 박스를 다시 키고요. 이제 충돌해야 되니까 점프만 넣어보겠습니다. 우선 잠깐 끄고요. 점프까지 테스트해보고 좀 넣어볼게요. 끄고 이제 엘프 플레이어로 가가지고요. 이제 점프는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if input get 마우스 버튼 다운 0 우리 했던 것처럼 터치도 되게 마우스 버튼 다운 0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클릭하면 점프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원래는 리지드 바디에서 우리가 add force 넣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없잖아. 우리 리지드 바디가 없잖아요. 컨트롤러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컨트롤러에
비슷한 역할을 한 걸 찾습니다. 콘스턴트 포스, 상수 포스가 있고 이거 안 쓰고 이제 바운드가 아닙니다. 컨스턴트 디스플레이트 컨트롤에 잠깐만 점프하는 게 뭐더라? 트랜스레이트 심플 무브 컨트롤에 리지드 바디 이거 있었는데 이걸 안 쓰죠. 리바 2D 안 쓰고 또 심플 무드로 하면 좀 어렵네. 스로프 리미트, 스텝 옵셋, 자 벨로시티 속도 이걸 세트하는 게 없네. 이때는 심플 무드 쓴 게 약간 더 고쳐야 되는데. 자 이때 애들 포스가 없으니까 또 귀찮아지네. 여기서 또 내가 캐릭터 컨트롤러 만들어서 캐릭터 컨트롤러라고 원래 점프는 잘 안 만드는 거 가지고 어태치드 니드 바디 여기 있네요. 자 니드 바디다 콜라이더 이제 어태치드 자 이걸 한 갖고 써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써보는데 뭐죠? 자 리지드 바디 RB는 컨트롤러에 붙어있는 리지드 바디 갖고 왔어요. RB점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해봐야 알겠어요. 애드 포스 이제 포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때는 점프 위치를 만들어 봅시다. 퍼블릭 벡터 3 점프 포스 만들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딴 방법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점프 포스 봅시다. 애드 포스에서 자 RB점 애드 포스 점프 포스 하고 곧 돌아가서요. F에 가서 필드가 되면 점포스가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Y에 우선 30 한번 넣어볼까요? 된지만 보고 이게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봅시다. 널 무슨 나오는데? 왜 20을 없네요. 컨트롤 어디치 리저 이거 안 쓰네요. 이거 안 됩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리지드 바디로 올 걸. 케이트 컨트롤러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안 되면 구글 검색해 보죠. 자, 유니티 캐릭터 컨트롤러 점프 하면 저랑 같이 우리 비슷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브를 사용해야 되지. 무브를 하면 직접 제어해야 돼서 이게 리즈 바디가 없어가지고 무빙이라고 해서 심플 무브는 위아래 자동으로 맞춰줘요. 근데 무빙을 넣으면 이 캐릭터 컨트롤러 이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점프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무브를 할 때 점프를 넣으면 점프 스피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브를 넣는데 딱 한 번 클릭하면 된 게 아니라 이 값을 계속 변경시켜서 맞춰줘야 돼요. 보면 그래서 자 무브 디렉션 그래서 보면 스피드 곱하고 자 무브 디렉션 y 그래서 딱 무브 디렉션 y 하고 난 다음에 애드 포스는 한 큐에 끝났지만 얘는 보면 계속 내려줘요. 그러니까 중력을 직접 적용해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원래라면 이게 코드가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 게임에서 구현하는 점프 코드는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중력을 내가 곱해서 계산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더 이상 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게 만드는 건데 컨트롤 무브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때 리즈바디 에드포스는 약간 변형해서 물리적으로 정의한 거고 캐릭터 컨트롤러에 점프가 없는 이유는 원래 이렇게 구현하라고 되어 있는 게 가이드입니다 사실은. 그때 우리가 더 심플하게 배우기 위해서 변형을 좀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점프 스피드 귀찮긴 한데 어우씨 이거 갖고 올까? 오케이 갖고 오죠 그러면. 약간 변형을 또 다시 해야겠네요. 그럼 심플 무브를 쓴 게 아니라 무브 벡터를 쓰고요. 점프 스피드를 자 약간 변형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니티 가이드대로 점프 스피드 8.0 있습니다. 자 그래서 if gap 다운이고 자 캐릭터가 이중 점프를 막으려면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컨트롤러를 쓰면 장점 중에 하나는 리지드 바디에 없는 장점 하나 있습니다. 컨트롤러를 쓰면
얘가 지금 바닥에 있는지 하늘에 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물리 처리여서 is ground가 있어요. 이걸 처리해버리면 얘는 공중에 바닥에 있을 때만 점프를 먹습니다. 즉 이중 점프가 막 우리 앵그리버드는 사실 이중 점프를 계속 해야 되는 게임이고 얘는 이중 점프가 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막습니다. 그리고 자 move 벡터는 똑같습니다. 이 코드는 그대로 쓸게요. 아니다. 이 코드는 그대로 쓰고 잠깐만요. 계속 합격하니까 오케이. 자 약간 변형을 주겠습니다. 자 move 벡터를 리셋합니다. 여기서 벡터 3.0로 리셋을 합니다. 왜냐면 U를 생성하기 싫으니까 안 좋으니까 한 번 만든 걸 계속 쓰려고 000으로 리셋해요. 그래서 점프가 있으면 앞으로 가는 건 계속 똑같아요. 점프가 있으면 위로 놓고 점프가 없으면 밑으로 뺍니다. 자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뭘 할 거냐? 얘를 플러스를 넣을 거예요. 플러스 넣고요. 자 move 벡점 y 값만 제거하면 돼요. 사실은 move 벡은 y만 제거하면 돼서 그래비티 좀 중력도 넣어야 됩니다. 중력은 설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플로트 그래비티 얘는 얼마 넣냐? 9.78? 아니다. 그래비티 20을 넣네요. 20을 넣겠습니다. y는 그래비티를 뺍니다. 계속. 뒤에 타임 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컨트롤러 심플 무브가 아닌 제대로 된 무브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무브 벡터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심플 무브는 원래 점프가 없어요. 심플 무브는 점프가 처리 안 하는 바닥에 못했다는 게임 처리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브 벡터 y면 그 바닥 뚫고 내려가지 않나요? 아닙니다. 컨트롤러가 그거 체크해줘요. 그러니까 즉 바닥에 있을 때는 밑으로 눌러도 다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밑에까지 y값이 더 내려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되면 제로로 놓으면 안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우선 버스트 오케이 컨트롤러가 잠깐만요. 약간 변형하는 거 꼬이고 있어. 내가 지금 꼬이고 있어. 이렇게 놓고 그라운드 때는 갑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무브 벡터를 짝으로 하는 거 넣고요. 빼고요. 얘는 얘일 때만 넣고요. 무브 벡터는 트랜스폼 포워드에 곱하기 스피드. 자 이렇게 넣고요. 무브 벡터는 저기 점프가 들어가서 약간 복잡해졌습니다. 여러분 if input 마우스 버튼 다운 다시 넣고 0일 때는 점프입니다. 이때는 move 벡터에 y는 점프 스피드 맞죠? 자 이렇게 넣겠습니다. 약간의 로직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 있을 때는 계속 달려요. 그렇죠? 바닥에 있을 때 계속 달려요. 왜냐면 이게 좀 약간 변형을 주어서 그래서 한 번 할 때만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move 벡터 y는 0에서 그 밑에 계속 들어가 상관이 없는데 점프하는 순간만 y 값을 다시 올려줍니다. 얘가 마이너스 계속 떨어지다 하더라도 캐릭터 상관없다고 했죠. 근데 점프 스피드 넣어주는 거 갑자기 플러스 20이 돼요. 그때 먹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닥에 없을 때는 다시 계속 깎입니다. 그래서 형태가 점프가 돼요. 몇 줄 안 되지만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되는지 볼게요. 이게 기본 유니티 가이드에 있는 거라서 그대로 쓸게요. 넣고요. 야야야. 이거는 델타 타임도 곱해줘야 돼요, 여러분. 점프 스피드, 심플 무브는 델타 타임까지 다 처리해줬잖아요. 얘는 순수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델타 타임까지 처리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자, 됐습니다. 코 뭐야? 뭐가 갑자기 푹 올라가는데? 죄송합니다. 더하기를 해야죠. 0이 되는 거, 저기 0이 되어버리니까. 점프 스피드, 마스 그래피티, 타임 델타 타임. 맞잖아? 오케이, 됐고요. 됐고요. V 스피드.
왠지 알 것 같긴 한데. 자, 됐습니다. 점프하면 날아가는 게 있는데요. 왠지는 알아요. 여기까지 해보죠. 야이씨, 왜? 잠시만, 이 캐릭터 어디로 사라진 거야?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잠시만요. 곱하기 600에 타임점 델타 타임.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헤매고 있네요. 됐다. 네, 됐습니다. 캐릭터가 점프하는 코드가 있어요. 약간은 변경된 코드가 뭐냐면,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바닥에 있을 때만 속도를 새로 갱신합니다. 그때는 원래 우리의 속도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점프하면 Y에다가 점프 스피드를 더해줍니다. 즉, 계속 앞으로 가는 속도가 1이었다면 계속 바닥에 있는 동안은 이게 작동이에요. 네, 밑에 이 코드가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1에서 계속 또 깎여요. 만약 Y가 마이너스 깎이지만 깎이는 건 무시해도 됩니다. 바닥에 있는 동안에 Y 값은 무시되니까요. 자, 그래서 계속 사실상은 바닥에 있는 동안에는 1로 계속 위에서 정한 스피드로 계속 움직입니다. 이때 문제는 타임 델타 타임을 여기다 곱해야 돼요. 그러면 Y 값이 감소할 때 타임 델타 타임이 2번 곱해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왜 2번 곱해지냐? 이 그래피티에 타임 델타 타임 곱한 거에 결과적으로 여기도 타임 델타 타임 안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속도를 다 구하고 난 다음에, 완벽한 속도를 다 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시간 곱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시간, 속도에 대한 계산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속도에 곱해준 게 하나가 끝이었지만 사실은 속도가 이렇게 변하고 난 다음에 뭐 어떤 방향 다 정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속도에 대한 시간을 곱해주는 게 원래 이게 맞습니다. 무브에서 할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계산할 때 여기다는 일반 속도가 넣어주고요. 그래서 Y도 점프 일반 속도 넣어주고, 감소할 때는 그래피티에는 그러면 마이너스 그래피티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요. 마이너스 그래피티는 그 중력은 조금씩 그 시간만큼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20 딱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에 시간만큼 조금씩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정됩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속도가 20이었다가 20, 19, 18, 17, 16 이렇게 깎이는 거예요. 0이 되는 순간이 최고 정점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다음부터 마이너스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떨어지면 이제 캐릭터가 내려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되는 겁니다. 자, 근데 속도가, 점프 스피드가 8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점프 스피드를 10 정도로 하고요. 왜냐면 장애물이 높으니까. 10으로 되려나? 10으로 못 넘어갈 느낌이 드는데? 12. 오케이, 이 정도면 11 정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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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예, 이렇게 되는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뭐 장애물 2개 넘어가면 뭐 여러분들 뭐 그다음부터는 누르는 시간에 의해서 점을 더 높게 한다, 작게 한다, 이것들은 그냥 변형이니까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장애물을 테스트 끝났으니까 플로우에 가서요. 트리에 가서 장애물을 체크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것까지 하려는데 여기도 UI 붙여가지고 이제 트리거 통과하면 점수 증가하는 것까지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나오는데, 아니면 부딪히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요소는 지금 안 빠졌는데, 게임성을 만드는 요소를 빠졌는데, 그런 부분을 넣으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공룡 움직이는 거, 그런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더 좋죠. 왜냐면 우리 위아래 할 때 카메라도 움직이잖아요. 그 공룡 카메라는 안 움직였는데, 두 칸을 못 넘어가네. 예, 그 부분은 스폰 포인트를 제어한다든지, 여러분들 나중에 또 레벨 디자인 한다든지 하는 걸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다가 그것도 넣었으니까, 트리거도 넣었으니까, 우리 플레이피버처럼 트리거 딱 들어가면 카운트 증가한다. 이제 UI는 쉽잖아요, 사실은. UI에다가, 우리 했던 거 UI에다 텍스트 박스 하나 추가하고, 지금 제가 그걸 하진 않겠지만, 우리 배웠던 까지 마지막까지 복습해 보자면, UI에다가 텍스트 박스 넣어서 트리거 진행할 때 카운트 증가한다. 그 텍스트 박스에 스트링 바꿔준다. 그거 하면 이제 점수도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게임 스타트 달고, 게임 엔드 달고, UI 달면 됩니다.
사실 플래피보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플래피보드 완전 2D였는데 3D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타워 디펜스 만든 것도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응용해가지고 게임 하나 만들었는데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처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준비해서 한 게 아니라 저도 헤매서 만들잖아요. 그래도 2시간이면 2시간 우리가 지만 3시간 안 됐으니까 딱 2시간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다음부터는 데코레이션 하는 부분만 있으면 되는데요. 즉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12주 동안 배운 기초 내용들만 잘 응용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리니지 레볼루션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거 만들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정도 게임들이나 뭐 특히 뭐 요즘 인디 게임들 간단한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서 만들고 변형만 해서 계속 물론 근 2시간만 만들 수 있지는 않겠죠, 여러분도. 근데 계속 시간을 투자하면 뭐 일주일이든 뭐 2주이든 한 달이든 투자하면 더 많이 붙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과정은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때 유튜브를 뒤져보시든가 이제 유튜브를 뒤져보시든가 유니티 홈페이지를 열어보시든가 혹은 책을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기초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고 들어가 있다면 대부분 다 거기서 응용이에요. 그러면 몇 개 오늘 처음 봤던 것도 몇 개 있겠지만 대부분 큰 건 없어요. 그것들은 얼마든지 책이나 구글 검색하면 나옵니다. 즉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면 기초가 있으면 나머지 내용 다 이해해요. 결국은 여기서 발전되면 그래 이거를 1년 동안 만들잖아요. 여기서 더 추가하고 더 배우면서 1년 동안 만들면 뭐 MMORPG도 만들 수 있고 RPG도 만들 수 있고 뭐 리니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막 5년을 투자한다 그러면 리니지급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사실은 시드거든요. 제일 기초적인 부분이 시드라서 거기에 데코레이션 붙이면서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물론 거기 더 프로미넌지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목표로 하는 건 아니니까 간단한 인디게임 만들거나 혹은 회사에서 가서 이제 프로모들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원래 뭐 원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프로모들하고 얘기할 때 얘기가 통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코드를 대충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사실 기초만 알면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12주 정도 돌아간다면 여러분한테 이 코드만 딱 던져주면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를 거예요. 물론 몇 줄 안 돼요. 사실 보면 정말 몇 줄 안 되는 코드지만 줄이면 이게 다잖아요. 사실은 뭐 함수 2개 이런 것밖에 없겠지만 10일 전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몰랐어요. 이 코드 대체 뭔 소리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주석도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정도 내용은 몇 개 안 되는 거니까 이해를 할 수 있어. 당장 잘하라는 당장 모든 걸 이해할 수 우리가 이제 입문 과정 된 거라서 정말 완전 왕기초 입문 뗀 거라서 뭐 이걸 다 이해할 수는 더 고급 기술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코드 정도는 이제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 쪽을 약간 전공 다른 프로그램 이제 게임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 전공하신 분들이면 이 정도 개념만 있어도 이제 그다음부터는 더 공부하셔서 뭐 인디 게임을 만들거나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원하는 목표까지는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이제 12주 동안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마지막 오늘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뭐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그 수업 내용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궁금하신 거 물어보실래? 물어보실 게 있으면. 예. 그 플래피보드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선인장이 왔죠. 선인장이 온 건데 지금 이거는 반대잖아요. 예, 반대죠. 하는 거잖아요. 차이가 왜 그렇게 차이 있게 만드는 건지. 플래피보드는 선인장이 온 거는 사실 그거예요. 왜냐면 선인장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변경되는 요소가 뭐냐 이거예요. 플래피보드는 바닥이나 배경이 변경되는 요소가 아니라 선인장만 변경되는 요소잖아요. 그럼 걔가 움직이는 건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만들다가 끝나서 그렇지 이제 게임에서 만드는 뭐냐면 그 쿠키라고 생각하면 모든 스테이지가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전도 있고 가면 위아래도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굴곡이 여기서 이걸 이게 되는 문제면 게임의 굴곡을 못 만들어요 지금.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선인장이 오는 걸로 만들어 버렸으면 게임은 왜냐면 나머지 요소가 변경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원래 그거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보여드렸는데 제가 방금 바닥을 노말로 만들었잖아요. 이걸 하나만 더 만들잖아요. 굴곡도 만들 수 있어요. 자 거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원래 거기가 요소 그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했는데 제가 보면 오브젝트 노말 있잖아요. 잠시만요. 원래 거기까지 하려고 그랬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거 구별했는데 이 노말이 영영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걸 하나 더 복사해가지고 왜 노말을 붙여놨냐면 제가 업사이드, 다운사이드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업을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뭘 만들까 하면 얘를 요렇게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업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얘를 딴 건 다 똑같고 업만 돼 있는 것만 잠깐 여기까지 하면 제가 금방 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업만 돼 있는 거를 레프런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업은 위치가 0을 다시 리셋시킬 겁니다. 그다음에 얘를 다운을 하나 만들게요. 얘는 다운. 얘를 더 넣고요. 잠깐만. 노만 하나 갖고 회전만 시켜도 될 것 같은데. 자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더 편하겠다. 역시 여기서 또 생각이 잠깐만요. 다운도 필요 없고, 우리가 아까 만든 구조로 만들었으니까 회전만 하면 될 거예요. 자, 플로우를 만들고 스타트 할 때 하나에 이렇게 만들어둔 응용 이유를 보여줄게요. 스펀트리 세팅하는 거 필요 없고, 회전 스케일은 로트는 랜덤점 레인지 뭐에서 하냐?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까지. 그래서 랜덤 하나 만들고요. 트랜스폼 로테이트 쿼터니언 앵글 엑시스. 자, 앵글 엑시스 해가지고 앵글은 로테이션이고요. 엑시스는 클릭해보면 알겠지? 잠시만요. 엑시스는 여기 Z축 좌표로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벡터 실점 Z니까 프론트 포워드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단지 이거 두 줄 들어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해보죠. 넣고 잠깐만요. 트리를 지워버릴게요. 잠깐만, 이걸 만들고 싶은 건 아니라, 왜냐면 지금 플로우가 여기 있어서 얘가 회전해서 그런데요. 디폴트 페어런트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약간 연결이 되지만 게임 오브젝트에 트랜스폼에 페어런트에 트랜스폼에 로테이션에 원래 나눠서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이렇게 하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사실 이게 지금 연결됐는데 엔드 포인트가 안 따라가서 그렇거든요. 근데 엔드 포인트도 지금 따라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계속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집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이렇게 다 안 해서 그런데, 그래서 원래 엔드 포인트가 지금 플로우가 오브젝트 움직이면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엔드 포인트 따라 움직이는데 왜 저기가 있지? 자식들 안 움직여서. 오케이. 여하튼 뭐 그 부분 원래 좀 더 시간 있으면 또 봐줄 부분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뭐 회전하고 이렇게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하면 아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안 돼요. 그걸로는 이제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게 런닝게임으로 위아래로 굴곡이라든지 뭐 2층이라든지 3층 같은 게 막 생기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는 이제 아까처럼 선인장 움직인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대충 얼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어떤 구조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되네? 그 첫 번째 칸만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칸부터는 잘 되네요. 첫 번째 노말이 아니고. 예, 노말이 아니라서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내려갈 때 잘 점프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내려갈 때 점프 안 돼요? 안 된다기보다는 좀 다른 것보다는 잘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네? 바닥에 내려간 거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보면 우리가 점프가 할 때 언제 가냐면 이즈 그라운드라는 게 있죠. 그 약간 버그를 얘기해 줄게요. 이건 약간 또 고려해야 돼요. 이즈 그라운드 때문에 점프하면 저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사실 내리막길 있죠. 이렇게 대략했잖아요. 우리가 박스를 내리막길로 올리면 이게 바닥에 딱 닿는 게 아니라, 사실 이즈 그라운드 체크해 보잖아요. 트루 폴스 계속 바뀌어요, 사실은.
왜냐면 약간 내려가다 약간 공지 뜨는 잠깐의 순간이지만 우리 60프레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색하잖아요. 그래서 누른 순간이 이즈 그라운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이즈 그라운드를 출력해 보면 그 내려갈 때는 트루폴스 계속 바뀌는 거예요. 비탈길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공대 쪽은 아시겠지만 이게 약간의 지면이 약간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체크해 버리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약간 러프한 값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평면일 때는 계속 그라운드 상태 꾸준히 쫙 유지가 되는데 이거는 내려갈 때는 마찬가지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돼요. 올라갈 때는 엄청 괜찮은데 막 내려갈 때는 통통통통 사실상 미세하게 통통통통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고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뭐 왜 이렇게 만드는지 아까 대답되시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실상 게임 상용 게임, 런닝 게임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 앞에 플래피보드 같은 거는 사실상 배경이나 뭐 맵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괜찮은데 상용 게임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런 변형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원래 그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네. 지난번에 알려주신 그 플레이메이커 있잖아요. 예. 그걸로도 이렇게 만들 수 똑같이 만들 수 있어. 플레이메이커를 만들면 이거보다 더 빨리 만들 수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개념을 알아야지만 그때 전에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이 개념 몰라. 근데 플레이메이커 다 해줄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플레이메이커는 코딩하는 걸 대신해 주는 거지 개념이나 로직 생각하는 걸 대신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코드를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제 비프로모들은 이 코드를 한 줄 한 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보자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로직만 하고 이해를 하신다면 플레이메이커를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이걸 끝나고 나 집에서 더 공부할래 라고 할 때 플레이메이커로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큰 로직을 이해할 때.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플레이메이커를 안 하는 이유는 플레이메이커로 해버리면 코드를 전혀 나중에 못 보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기초적인 코드를 보고 난 다음에 플레이메이커 보시면 되고요. 플레이메이커 공부하실 때는 뭐 유니티라고 검색해보면 당연히 플레이메이커 쓰는 게 아니라 코드 짜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혹은 인터넷에서 플레이메이커라고 검색하면 플레이메이커 에셋스토어 있고 밑에 두 번째 줄에 플레이메이커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 플레이메이커 홈페이지가 나와요. 이게 보면 뭐 설명도 물론 다 영어로 있지만 설명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튜토리얼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플레이메이커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이게 수많은 튜토리얼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게임 디자인도 있고요. 베이직 튜토리얼 같은 거 보면 베이직 튜토리얼 보면 50개씩 뭐 이건 10개인데 다 합치면 이거 전체 보면 굉장히 많아요. 사실 플레이메이커 튜토리얼이. 그래서 이거 한번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플레이메이커를 이거 보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요령은 간단해요. 켜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나오긴 하지만 자막을 켜시면 됩니다. 근데 자막 켜면 물론 영어 자막이에요. 그래서 자막 보면 다 쉬운 영어로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이게 다 설명 나와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공부하시면 기본 로직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트리거나 뭐 콜라이더나 이런 개념들은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옆에 우리 컴포넌트 추가하는 거는 플레이메이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코드 작업을 플레이메이커 해주는 거지. 그래서 컴포넌트 개념도 있어야 돼. 컴포넌트에서 이 값이 뭐 하는 건데 이 값이 뭐 하는 건데 그 정도 또 알아야 되고 컴포넌트 붙여야 되고 그런 건 똑같아. 플레이메이커 재밌는 거는 만약에 이런 게 있어. 난 플레이메이커 중에 액션 중에 애니메이션 플레이 해라. 그래서 딱 붙였어. 그럼 에러가 딱 나와 영어로. 너 애니메이션 붙였냐라고 나와요. 안 붙이면 안 붙였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럼 애니메이션 컴포넌트 붙여라라고 나오고 뭐 그렇게 한 애니메이션 관련들 뭐 움직임 관련들 여러 가지 수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한번 튜토리얼 한번 쭉 보시면서 따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코드 작업이 어려우시면. 뭐 이거 플레이메이커로 회사에서 쓰는 케이스도 많으니까요, 실제로. 뭐 이제 복잡한 게임이나 MMO는 당연히 이걸 쓸 수가 없지만 뭐 간단한 게임들, 아까 런닝 게임들도 다 만들 수 있어. 만약에 게임 출시하고 싶으면 그 전에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요구를 안 먹는다든가. 욕을 안 먹는 건 그거는 유저의 선택이니까 뭐 이 정도를 해줘야 되는 건 그런 건 없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프레임레이트 Loading complete. 아이고 이상하면 뭐 한 번씩 나와요.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프레임레이트가 어느 정도로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아니 그런 건 없어요. 프레임 30프레임 나와도 되고 뭐 60프레임 나와도 되는데 뭐 1프레임 정도, 2프레임 정도 안 나오면 되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플레이할 정도 이상 없을 정도만 나오면 돼요, 사실. 유저들이 물론 그런 걸 뭐 조건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근데 어쨌든 게임은 구리면 욕 들어먹는 거고 게임 잘 만들면 욕 안 들어먹겠죠. 그래서 뭐 프레임이 5프레임, 10프레임 나오는 거 게임 출시한다면 물론 통과도 못하겠지만 구글에서 통과도 못하겠지만 워낙 쓰레기 같은 게임도 많아가지고 구글 스토어에 가면 뭐 조건은 없죠. 뭐 인기가 없거나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떤 게임을 내도 욕은 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리니지 네버레슨을 내도 욕 들어먹는 건데, 그러니까 뭐. 그래서 보면,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가면 플래피버드 검색하잖아요? 졸라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학교에서 게임 학과 이런 거 들으면 플래피버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앱스토어까지 올리는 거, 이게 미션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졸라 많아요. 학생들 과제 같은 것도 많아서. 또 물어볼 게 네. 있는데 이번에 아는 사람이랑 같이 그 사람 처음에서 하여튼 이게 게임을 하나 만들어서 올렸어요. 올리고 나중에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래머가 업데이트를 못하더라고요. 지금 뭐 업데이트 하는데 뭔가 좀 고려할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업데이트 하는 거는 그 업데이트하고 APK 다시 만들잖아요. 네. 다시 그 구글 계정 올라가가지고 APK 다시 올리면 돼요. 버전 하나 올려. 예, 버전 올려가지고 APK 다시 올리면 업데이트 돼요, 자동으로. 뭐 그 페이지를 못 찾던 거 그렇죠. 그거는 구글, 쉽게 해서 구글에 올리는 데다가 다시 올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버전 올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거 없는데, 그거는. 왜냐면 거기 만드신 게 뭐 MMORPG 것처럼 런타임 패치를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APK 새 버전 올리고 버전업 하면 돼요. 뭐 그거는 좀 더 구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거기서 헤매시는지 모르겠네. 왜냐면 지금 질문이 굉장히 이상한 게 저도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그 학생들 게임 출시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한 명도 그 질문 한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한 사람이 그때 한번 이렇게 하루 잡아가지고 못 올리니까 올리다 해서 막 검색하고 그러는데 하루 종일 했는데 못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그 질문이 이상한 게 누구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처음 하는 친구들도 거기서 헤매지는 않거든. 그냥 업데이트하고 버전 업하면 되는 거라서. 그건 저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애들이 거기서 헤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헤매는 게 더 이상한데. 그러니까 대체 어디서 헤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굉장히 이상한데요. 왜냐면 거기 이슈가 있었으면 학생들이라든지 처음 하는 친구 다 물어봤을 텐데 아무도 그런 거 질문한 친구가 없어. 그거 말고도 그냥 APK 새로 올리고 버전업 하면 자동 업데이트가 되는 거라서 물론 그 구글 감수가 약간 들어가긴 하지만 바로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거기는 특별하게 이슈가 될 만한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구글 찾아도 별로 내용이 없는 게 당연히 그냥 파일 업로드 새로 하는 건데 거기에 뭐 이슈가 있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이 다시 한번 뭘 찾아봐야 되는데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같구나. 뭐 잠깐 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뭐 회사 다닌다고 다 바쁘신 와중에 그래도 12주 동안 계속 꾸준히 매주 나오신 거 그만큼의 좀 가져가셨으면 저는 굉장히 기쁘겠고요. 그리고 그걸 가져가시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계속 하자면 우리는 입문 과정이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유니티를 잘하게 되거나 유니티를 뭐 달인이 되거나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유니티라는 거, 프로미라는 걸 이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제일 맨 처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거는 그냥 그러니까 자전거도 못 타고 이제 걸음마 그러니까 기어 있다가 이제 걸음마 시작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걸 배운 거예요. 우리 12주 동안에. 사실 말이 12주라고 하면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일주일에 3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36시간밖에 안 배운 거거든요. 36시간이면 하루 8시간 수업을 생각한다면 일주일치예요, 그냥. 일주일치 8시간을 5일을 배우면 40시간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일주일치 분량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뭐 게임 학원 같은 데 하면 하루 8시간씩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일주일치 분량도 안 돼갖고 우리가 뭐 많은 걸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구나까지만 알면 여러분들 여기서 성공하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후부터는 맨날 말씀드리지만 뭐 유튜브라든지 구글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제 그게 뭔 내용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공부를 하시고 우리 뭐 카톡방도 있으니까 다음에 또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부분들이라든지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방이나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다들 12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